안녕하십니까. 소비자정보학과 조한슬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역사상 어떤 산업혁명과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며 사회를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문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중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중 하나로 생물학 기술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목차로는 생물학 기술과 생물학 한계입니다. 먼저 생물학 기술입니다. 생물학 분야 중 유전학의 혁신은 특히나 놀랍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의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절차는 더욱 간소해졌으며 최근 유전자 활성화 및 편집 기술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생물학 기술 중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합성 생물학, 바이오 프린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사람의 DNA의 전체 염기 배열을 완전히 해독할 목적으로 각종 정부기관,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 연구를 완성시키는데 10년이 넘는 시간과 27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게놈 시퀀싱 작업에 단 몇 시간과 $1000도 안 되는 비용만 소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진보한 연산력 덕분에 과학자들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며 특정 유전 변이가 어떻게 유전적 특성과 질병을 일으키는지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론 합성생물학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DNA 데이터를 기록하여 유기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의학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농업과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서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병, 암과 같은 수많은 난치병에는 유전자 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유전자 구성을 밝히는데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방법이 발견됨에 따라 효과적인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라는 혁신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암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 구성을 밝힘으로써 의사는 환자에게 적합한 암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어 서로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3D 제조업은 조직 복구와 재생을 위한 생체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과 결합한 것을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이미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 피부와 뼈, 심장과 혈관,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훗날 3D 프린터로 출력한 간세포를 여러 층을 쌓아 올려 이식용 장기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봅니다. 생물학 분야에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어떤 종류의 세포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성체 세포를 변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전자 변형, 동식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공학은 사회적 규범과 규제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과학기술이 인류의 근본 자체를 진짜로 변화시켜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보시면 2020 비전 진짜 눈도 좋고 그죠? 알츠하이머의 브레스트 캔서의 유방암의 그죠? 리스크도 위험도 줄이며 머리도 좋고 그죠? 탈모도 안 되며 퍼펙트 피치는 귀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음악 잘하고 스프린터 이거는 뭐냐면 육상도 잘하는 이런 베이비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유전자를 교정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파란 눈을 원하시면 파란 눈, 달리기를 잘하시면 달리기, 머리가 좋게 하면 만들 수가 있다. 인간 유전자를 편집해서 특허를 출연할 수 있을까? 정말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사실 5년 내에 유전자 편집으로 슈퍼 인텔리전트한 베이비를 만들 수가 있다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의 도덕 기준, 윤리, 종교 이런 거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기술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법, 제도, 윤리, 규범의 문제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나왔다. 이미 중국에서는 아기 유전자 해독 상업이 성업해서 마이 베이비 주놈이라는 것은 이미 중국에서 정말 대박을 치고 있는 사이트고, 유전자 검색을 해가지고 내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내 아기가 도대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무슨 질병이 있는지 하는 것이 이미 대박을 치고 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물학의 한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법, 규제, 윤리의 문제입니다. 유전공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술의 실질적 적용과 특이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의학 연구와 치료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약품과 다른 형태의 치료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동식물은 유전공학으로 조작될 수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를 위해 소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인간에게 이식할 장기를 돼지의 몸 안에서 기르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등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신체 및 건강 정보를 타인과 공유해도 되는지,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유전자 코드를 조작할 권리가 있는지, 그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감은 무엇인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숙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최신 유전자 기술의 현실과 그에 따른 결과를 마주할 준비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기술이 야기할 중대한 사회적, 의학적, 윤리적, 심리적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은 복잡한 사회적 과정으로 그 어떠한 혁신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진보된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세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